플래닛 9. 천문학자들은 벌써 몇 년째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천체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이후의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명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왕성은 2006년에 행성 자격을 잃고 그 이후 외행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참 특이하죠? 처음에 태양계 행성은 8개 뿐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또 제9행성을 찾는다니 말입니다. 게다가 제9행성은 행성이 아니라 완숙 오렌지 크기의 작은 블랙홀이라고 하는 엄청난 발표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구에 있는 생물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곳은 토픽, 언제 어디서나 매우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 X 수색. 플래닛 9의 수색은 19세기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해왕성이 발견된 후 거대 가스 행성의 궤도를 관측하던 천문학자들은 어떤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왕성의 궤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체의 중력에 이끌리듯이 예상보다 약간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인해 연구자들은 해왕성 밖에 또 하나의 천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성 X입니다. 당초의 계산에서 행성 X는 밀도가 낮고 반사율이 높은 천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즉, 천체 표면의 태양광 반사율이 높은 거대 가스 행성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천체는 꽤 클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소극적인 거대 행성은 망원경을 피해 몇 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몸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수색을 거친 결과 마침내 1930년 인류는 명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 이 작은 천체는 행성 X로서 적격이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수십 년 뒤 보이저 2호의 관측을 통해 천왕성의 궤도가 예상과 달랐던 것은 해왕성의 질량 착오가 원인이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즉, 어떤 이상한 점도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상상의 제9행성에 관한 화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왕성 궤도의 바깥 부분이 관측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양에서 30AU 이상 떨어진 곳에는 무덤이라고 불릴 만한 곳이 있습니다. 행성이 되지 못한 수천 개의 천체의 잔해가 모여있는 어둡고 차가운 곳입니다. 태양계가 형성된 후 남은 이른바 건축 쓰레기가 모여있는 광대한 카이퍼대에는 얼음소 행성 외에 외행성 일족도 숨어 있습니다. 일족을 이끄는 것은 명왕성, 즉 외행성 중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천체입니다. 또한 2005년에는 크기는 명왕성에 뒤지지만 질량은 앞서는 에리스 천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왕성 바깥에는 독자적인 규칙과 법칙을 가진 일대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셈입니다. 조사가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불가사의한 점이 많다는 점을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ETNO라고 불리는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이상한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고 있는 천체가 있습니다. 그 일례로 세드나 행성을 들 수 있습니다. 세드나는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11,000년이나 걸리며 근일점은 태양으로부터 76AU, 원일점은 900AU의 거리에 있는 천체입니다. 어째서 세드나와 같은 큰 천체가 이렇게 기묘한 궤도를 그리게 된 것일까요? 게다가 어째서 태양계에서 날아가 버리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뭔가가 세드나를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연구에서 세드나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퍼대에 있는 다른 외행성들도 평균과는 다른 궤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양계 변두리에 제9행성이 숨어 있다는 설은 역시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되는 거대 가스 행성은 몇 년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블랙홀. 천문학자들의 예상에 따르면 제9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5배에서 15배로 태양에서 300에서 1000AU의 거리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불과 1AU입니다. 요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색하고 있는 천체는 사실 당초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며 해왕성 바깥에는 행성이 아닌 미니어처판의 블랙홀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블랙홀은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담한 천체이기 때문에 태양계의 변두리에 잠재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한다면 직경 10cm가 되지 않는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몇 배가 넘는 질량을 갖게 됩니다. 만일 그런 천체가 잠복해 있다면 외행성이 기묘한 궤도를 그리는 이유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수수께끼도 간단히 설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해왕성 궤도 바깥에는 마이크로 렌즈 효과라고 하는 빛이 왜곡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중심을 보면 먼 곳에 있는 별들은 짧은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밝기가 증가합니다. 이런 현상은 관측자와 목표 사이에 큰 질량의 천체가 있고 그 천체가 확대경처럼 작용할 때 일어나며 빛의 진로를 왜곡시키는 원인이 되는 천체는 지구의 20배나 되는 질량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크로 렌즈 효과는 자유부유 행성, 즉 어떤 항성과도 중력으로 결합되지 않고 광대한 우주를 홀로 떠도는 천체 때문에 발생한다고 여겨져 왔지만 어쩌면 이러한 상황은 소형 블랙홀의 존재에 의해 설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원래 그 블랙홀은 도대체 어디에서 태양계로 나타난 것일까요? 최초의 블랙홀. 블랙홀이라고 하면 보통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가르강튀아 같은 괴물급 규모를 상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부분의 블랙홀은 거대합니다. 현재 잘 알려진 블랙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질량 천체가 죽은 뒤 남는 항성질량 블랙홀, 다른 하나는 은하 중심에 존재하는 초대질량 블랙홀입니다. 하지만 이 밖에 빅뱅이 일어난 직후 초기 우주에서 형성된 또 다른 유형, 즉 원시 블랙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온 고밀도의 플라즈마가 수축하여 만들어진 계란이나 오렌지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블랙홀이 그것입니다. 만약 이 설이 맞는다면 그중 하나가 태양계에 잠입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블랙홀은 상당히 극단적인 천체이지만 실제로는 SF 작가가 그리는 것처럼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우주의 킬러는 아닙니다. 조각조각 찢기는 것은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 경우의 하나이기 때문에 만일 블랙홀과 인접해 있다고 해도 특별히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지구에는 아무런 위협이 없다는 뜻입니다. 블랙홀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설에 따르면 모든 원인들을 원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블랙홀을 봐야 하는데 심지어 그것이 굉장히 작다고 한다면 어떻게 관측해야 할까요? 어쩌면 미끼로 낚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지와 가스 혹은 얼어버린 돌이 모여있는 곳으로 블랙홀이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소천체는 근처에 블랙홀이 있으면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며 내부의 얼음이 녹게 됩니다. 이후 소천체는 블랙홀의 조성력에 포착되어 붕괴하며 그 물질은 블랙홀 주위에 강착 원반을 형성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섬광이 블랙홀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섬광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이나 X선을 천문학자가 포착하기만 한다면 마침내 수수께끼의 천체를 포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머지않아 제9행성을 찾는 사람들은 이 가설이 올바른지 여부에 대해 답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시공간 레거시 서베이라고 하는 이름의 대규모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조사에서는 강력한 고감도 망원경이 우주의 같은 곳을 몇 번이나 스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블랙홀이라 할지라도 도망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계의 변두리에는 도대체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제9행성? 아니면 역시 블랙홀? 우리에게는 알 길이 없지만 그것도 언젠가 때가 되면 밝혀질 것입니다. 어쩌면 거기에는 거대한 햄버거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산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고 천문학자들은 말합니다. 천문학자의 유머 감각은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라면 거대 아이스크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나요? 댓글에 의견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의견은 항상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